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1010만원이고요. 마이너스 16만원입니다. 2월이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2월이 오늘 화요일이고요. 금요일이 28일이네요. 2월 마지막 날이 되는데요. 2월도 또 허무하게 한 달이 지나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요. 일단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장 부분인데요. 일단 재건 관련주가 비중을 줄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종전에 대한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물협정 부분도 타결이 다 된 것 같고, 아마 이번 주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사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보리에서도 기한이 채택이 됐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침공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휴전 정전하자는 쪽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전 가능성은 많이 높아졌는데요. 정전 가능성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재건 관련주들이 올라갈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발생돼 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가진 종목이 펌프카 전진건설 로봇 세계 2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쪽도 재건을 해야 되고 우크라이나도 재건해야 되니까 펌프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 SG도 도로공사 이런 쪽의 필요성으로 갖고 있는 거고, 한미글로벌은 어떤 재건이라든가 공사 부분에서 실적이 지금 긍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유럽 쪽에도 있고 중동에도 있고 많은 곳에 사업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해서 실제까지 반영하면 분명히 혜택을 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기사에서 봤는데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무슨 세미나인지 뭔지를 하는데 거기 전문가라고 나온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광물협정이 체결되고 나면 700조에 해당하는 광물의 50%를 미국이 소유권을 가지겠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광물협정이 체결되면 우크라이나 히토리에 대한 이 지분을 미국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건 사업은 미국 기업들이 거의 다 맡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듣고 한참 또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미국 기업들을 다 투입시켜 가지고 거기서 도로 닦고 기투류 파내 가지고 그걸 생산해 가지고 팔아 가지고 수익금 생기면 반반 나누자, 이렇게 갈라가고 이렇게 하다가는 재건이 몇백 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고, 재건 이제 여러 기업들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기업들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나라도 들어가야 되고, 재건을 하고 그 비용 부분을 히트로 개발했는 그 자금을 가지고 비용 부분을 충당하는 이런 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 논리대로 하자면 미국에서 히트로 소유권을 50% 가져가고 미국에서 다 개발할 것 같으면 유럽에서 평화유지군을 거기 넣을 필요도 없죠. 유럽인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켜주기만 하고 돈은 미국이 가서 다 벌어가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고, 이런 구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이라는 그림 자체를 지금 정권사 전문가도 지난번에 HD 현대건설기계 이 부분에서 매도 의견 내면서 우리나라한테 돌아오는 것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이런 쪽에 보고서라든가 전문가들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같이 별로 좀 비전문적인 사람 입장에서 가뜩이나 지금 내려오고 있어가지고 버티기 힘든데 여기에 자꾸 고춧가루를 뿌리니까 인내하는데 상당히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조선 관련주 이제 하선할 때다, 이렇게 보고서 냈었죠. 너무 많이 올랐다고. 근데 올라간단 말입니다.
하수는 무슨 하수하고 이제 삼성중공업은 역사의 최고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 얘네들은 제가 봤을 때 그냥 보고서 내면 자기들이 사고 싶어서 냈다 이렇게 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싶고, 그래서 전문가들 여러 가지 의견을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재건주에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재건해도 혜택 볼 거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팔고 나가라 이런 느낌으로 지금 계속 압박을 주고 있어가지고 붙들고 있으면서 지금 상당히 좀 힘겨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비중을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합니다.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욕심인데요, 어느 정도. 급등할 때 어느 정도 이 비중을 줄였어야 되는데, 더 크게 먹자 이렇게 하다가 지금 얻어맞아가지고 오히려 더 많이 빠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SG도 마찬가지죠. 이날 올라가는 이날 못 팔고 오히려 붙들고 있다가 빠지면서 지금 벌어놓은 걸 다 까먹는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현 시점에서 여기서 팔고 빠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오늘 생각한 거는 어느 정도 반등하면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다. 지금 전체적으로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요. 재건주 쪽에만 다 몰려 있다 보니까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뭐 승부를 보자 이렇게 해서 막 뛰어들기에는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재건해봐야 미국이 다 가져가고 집불도 남는 거 하나도 없다. 뭐 얻어먹을 거 없다. 이쪽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문가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좀 반등 나올 때 비중이라도 좀 줄이자. 다 판단 뜻이 아니고 비중을 조금 줄여서 이제 다른 섹터 쪽으로도 조금 이제 눈을 돌릴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힘겨면서도 조금 허탈한 요즘 들어서 계속 허탈한 상황이 발생돼서 조금 그렇습니다. 자, 시장 부분인데요. 지금 간만에 미증시가 다우는 그냥 뭐 보합권이었는데 나스닥 1.2%,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2.59% 빠졌습니다. 이게 초반에는 그런 대로 가고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멕시코하고 캐나다 관세가 한 달 유예시켜놨잖아요. 한 달 유예시켜놨는데 시간이 되면 관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같이 죽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표현 자체는 이제 이렇게 해버리니까 유예됐던 한 달 동안 밀어놨던 관세 부분이 다시 이제 두각이 되면서 이 관세를 부과시키면 미국도 타격을 받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바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멕시코나 캐나다 쪽에서 들어오던 이런 물건들의 값이 관세가 붙으면 관세 붙였다고 해서 적자 보고 그냥 그 가격으로 그대로 안 들어갑니다. 관세가 붙으면 그만큼 소비자 쪽에 다는 아니더라도 증가를 시키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비싸지면 소비자가 소비를 안 하니까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이런 이제 악순환이 돼가지고 그럼 이제 금리 인하를 못 하게 되겠죠. 오히려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금리를 인상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제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이 상황으로 밀어붙였을 경우에 미국도 타격을 받아서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가는 이런 위기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재건주를 붙들고 있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관세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멕시코, 캐나다, 중국하고도 해야 되고 EU 쪽하고도 지금 붙어야 되죠. 우리나라도 지금 관세 이야기가 또 나올 겁니다. 4월 달에 자동차부터 해서 여러 가지들 미뤄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걸 시행하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것이 가장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끝내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를 때리면 물가가 급등하면서 미국도 타격을 받아서 같이 추락하는 공멸하는 그런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자 이런 생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다른 쪽은 지금 상당히 불안해져 버렸습니다. 반도체고 자동차고 뭐 이런 쪽이 전부 다가 이 멕시코, 캐나다 관세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들어갈 만한 게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다른 쪽은 들어갈 만한 게 잘 없고 그나마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우크라이나 종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그쪽으로 계속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 뉴스 나왔던 것 중에 지난번에 그거 있었죠. 뭐였더라 이름 까먹었는데 DSC 인베스트먼트 이거 점 상가고 두 번 상한가 같은 이거 나오는 날 퓨리어스 AI 인텔인가 어디서 인수하는
뭐 이쪽 뉴스 나오면서 상한가 2번 나왔었죠.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어제도 나온 뉴스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AMD에서 업스테이지라는 이것도 그 우리나라의 신규 그 만들어진 기업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트너십을 체결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투자되는 데가 어딨냐 이렇게 해서 지난번하고 비슷합니다. 스톤브리지하고 컴퍼니 케어가 투자를 했는 회사고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이 업스테이지하고 같이 뭔가를 했던 이력이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 종목으로 꼽혔는데요. 이건 지난번에도 써먹을 때 똑같이 써먹었죠. DSC 인베스트먼트하고 TS 인베스트먼트, 뭐 나와이비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회사였고 4x4가 그 퓨리어스 AI하고 같이 뭔가를 했던 경력 이걸 해서 이제 얘도 따라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해서 나왔는데 오늘 컴퍼니 케어 갭 떠가지고 잘 가다가 다시 하락까지 빠져버렸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지 않나 싶어요. 땡겨 올리기에는 벅차니까 도로 밀리면서 하락하면서 끝이 나버린 그런 상황이었고요. 꽝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중국 문화사절단에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 이게 또 작동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토니모리 잡아가지고 계속 지금 엇박자를 타는데요. 토니모리 여기서 이익 한번 내고 그 다음 팔았었단 말입니다. 팔았는데 오늘 다시 강하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처음 여기 봤을 때 이제 횡보를 길게 했기 때문에 밀어 올렸기 때문에 이 앞에 저항대를 뚫고 밀어 올려 버렸죠. 그래서 이 부분만 뚫어주면 이제 위로 쭉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니까 상당히 좋겠다 그래 놓고 이걸 팔았죠. 어제 팔았던 이유는 재건 쪽에 그 광물협정 체결도 다 돼가고 한다 그러길래 재건 쪽에서 바로 뭔가 나올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팔고 재건 쪽으로 다 옮겼습니다. 몰빵했는데 옮겨놨던 재건주는 다 뒤로 밀리고 얘가 그냥 12.8%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방향 타는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하고 나면 계속 지금 이런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좀 아쉽게 됐고요. 오늘 조금 들어갔어요. 다시 매수하고 있었는데 한 50만원 정도밖에 매수를 못했습니다. 분할 매수 하다가 다 못 잡았어요. 이거 분위기가 아침부터 막 좋아지길래 토니모리를 7,420원에 본봉으로 보시면 이때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매수 다 못했는데 올라가 버렸습니다. 쭉 올라가 버려갖고 더 매수를 더 하지는 못했고 일단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한 48만원 정도 그래도 한 8% 수익입니다. 지금 올라가 버렸고요. 이걸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더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밑에 있을 때는 잡을만 했는데 쭉 밀어 올려 버리니까 못 잡고 지금 이 정도면 잡아놨는데요. 이건 마찬가지로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한한령 해제 쪽은 한한령이라는 게 뉴스 들어보니까 뭐 중국에서 한한령이라는 거를 발령한 적이 없답니다. 그냥 안 한 거지. 한국 문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연 같은 거 할 때 한국 연예인들 공연할 때 이제 못하게 막아버린 거지 그걸 한한령이라는 어떤 법적 규정이 있는 그런 게 아니었답니다. 그냥 바꿔 말하면 한한령 해제라는 그런 발표가 나올 게 없다는 얘기죠.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언제 한한령 한 적 있나 우리 그런 거 막은 적 없다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추측하는 거는 우리나라 뭐 연예인들 그룹들 뭐 이런 쪽 이제 중국에 공연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영화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상영된다거나 뭐 드라마가 수출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한한령이 해제된 거라고 이제 추측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온 뉴스에 또 저게 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블랙핑크 이야기 나왔었는데 이때 급등에 상한가 들어가는 날 블랙핑크가 이제 월드 투어 공연하는 이야기 하면서 오늘은 중국 공연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살짝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블랙핑크가 만약에 중국에 공연한다면 한한령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움직였는데 보시면 화장품 쪽에 코스맥스는 오늘 실적이 좋아갖고 올라간 걸 빼고 나머지 보면 뭐 원래 중국 통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LG생활건강이나 아니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게 이제 중국 비중이 높은 뭐 이런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얘들은 거의 못 움직이고 토니모리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알령 해제 기대감의 대장은 토니모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는데 기관도 계속 팔고 있고 주구장창 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계속 팔다가 자꾸 올라가면 다시 삽니다. 또 얘들이 단단한 애들이니까 외국인이 단단한 애들이니까 기관도 마찬가지고 자꾸 올라가면 다시 몇 살 크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을 가지고 대신에 무리하게 추격해 갖고 물리면 안 되니까요. 비중을 조절해 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뉴스 있었고요. 그다음 가장 컸던 부분이 재건 관련주 오늘 좀 충격받았던 것 중에 컸던 게 삼부토건 법정 관리입니다. 삼부토건이 작년에 이맘때 감사 의견 거절 맞아가지고 폭락을 했었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이때쯤이면 이건 아닌데 주봉 감사위원 맞은 게 언제쯤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그걸로 인해 가지고 폭탄 맞아 가지고 쭉 빠졌었는데 여전히 안 좋습니다. 이게 안 좋은데 이 종목이 재건 관련주 쪽으로 해서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기업하고 MOU 체결하는 그것 때문에 윤석열 정부 때 이제 약간 그런 좀 그게 있었던 것 파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MOU 체결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얘가 대장이라는 느낌으로 갔는데 막상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적자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해가지고 이제 감사 의견 거절 이렇게 맞으면서 이제 가보니까 부채가 너무 많고 엉망이었죠. 그래서 급락해 버렸는데 이걸 거의 뭐 지금 한 5, 600원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다시 또 재건 관련 테마가 뜨니까 그래도 얘가 재건 관련 대장인데 이러면서 이제 이게 이렇게 끌어올린 겁니다. 500원짜리가 1,50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갔었는데 이건 진짜 불안불안합니다. 제가 평생 재건주 매매할 때 대장으로 이 상부 토건이 움직이긴 하는데 이 종목은 불안해가지고 매수하고 나면 저녁에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이 종목은 매수하지 않겠다 그러고 항상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오늘 거래 정지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대장에서 탈락했죠. 이게 아마 여기다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어느 종목이냐면 법량근영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추측입니다. 이게 보시면 5분봉인데요. 쫙 밀리죠. 그러니까 이 법량근영도 마찬가지로 재건 관련주의 대장 그룹으로 여기 1,000원짜리가 뭐 3,500원, 4,000원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이게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 종목도. 그래서 이 재건 관련주 쪽으로 있던 삼부토건이 실적이 별로 안 좋은 삼부토건이 법정 관리 들어가면서 거래 정지돼 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 버리니까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아 보이는 종목들은 그와 유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추측으로. 그래서 법량근영이 한 10몇 프로까지 빠졌다가 지금 들어올린 거예요. 얘가 쭉 밀리니까 이 SG도 보시면 실적이 그렇게 안 좋습니다. 이 종목도. 안 좋죠. 영업 적자가 엄청나게 나고 있는 상당히 안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량근영도 볼까요? 안 좋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류의 종목이다 보니까 얻어맞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법량근영이 뒤로 쭉 밀리니까 이거 불안하니까 이제 덩달아 가지고 SG까지 그냥 뒤로 밀어버린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SG는 뭐 실적이 악화되가 부채가 많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크라이나에 지금 공장 건설하고 막 이런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 자체가 부실하고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덩달아 이제 삼부토건 거래 정지되니까 재건 관련주 쪽에 삼부토건이 재건 대장이었으니까요. 타격 받으면서 그냥 같이 딸려서 내려간 그런 느낌을 조금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좀 재건 관련주도 힘을 못 쓰고 밀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충 요 정도가 오늘 그 시장에서 제가 봤던 종목들에 대한 흐름이었고요. 대체적으로 다 좀 안 좋았습니다. 그냥 봤을 때 전력 관련주도 그렇고 지금 뭐 테마주 쪽으로 가지고 있던 아침에는 그 뭐 유리기판 쪽으로 해갖고 뉴스 떠갖고 한빛레이저 끌어올리다가 쭉 밀리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쫙 당겨 올리다가 뒤로 밀어버린다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아예 안 들어가든지 아니면 올라갈 때 일부 이익 실현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제 상황이 생기죠. 시장이 좀 안 좋다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좀 살아나야지 가능한데 이게 안 살아나면 계속 이런 현상은 반복될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매매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럴 때는 그냥 현금 가지고 가만히 구경하는 것도 소나기가 지나갈 때까지 한 방법이지 않나 싶고 저는 지금 일단 이 재건 관련주에 묶여 있기 때문에 종전이 다 돼가는 상황인데 여기서 그 팔아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계속 붙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시장이 계속 이렇게 안 좋아지면 거래소 지수 보시면 지금 오늘도 0.57%밖에 안 빠졌죠. 미국 증시 빠지는 거에 비하면 지금 상당히 양호합니다. 나스닥 지수가 1.21%쫙 빠졌지 지금. 다우는 어제 많이 빠졌고 오늘 나스닥이 많이 빠졌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빠지고 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쫙 빠지고 있고 이 그림상으로 미국 증시만 차트로 놓고 보면 뭔가 급락하는 그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한 방 더 맞으면 되게 많이 빠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선방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 계속 들어올리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 외국인이 오늘 거래소로 3200억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도 계속 매도하고 있고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받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그 조심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 들어올리다가 진짜 미국 증시가 뭐 관세 부분 이런 걸로 해서 그 멕시코, 캐나다 관세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미국 증시가 추락 한번 더 해버리면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바둥바둥 거리다가 미국 증시 확 빠져버리면 그동안 안 빠졌던 것까지 합쳐가지고 쭉 빠져버릴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마 다른 악재보다도 관세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무슨 해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 입장에서는 일단 그 이번 주 내로 관세 협정이 타결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건 관련주니까요. 지금 여기서 매도할 그 상황은 아니고 그대로 좀 더 홀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더 나빠지면 어떡할 거냐도 가정을 해봐야 되겠죠.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밑으로 쭉 빠지는 그림이 나온다. SG도 마찬가지. 지금 제가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3125원 요 정도가 한번 그 지지선 저항선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 내려오면 이제 3020원 했고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 여기까지 빠집니다. 2,900원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내일 이제 고비가 되겠죠. 여기서 이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들어올릴 것이냐. 들어올리게 된다면 그림이 아주 좋아집니다. 상바닥으로 해서 위쪽으로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세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 꺾여버린다면 아래쪽으로 이제 그 공포감을 느끼기 때문에 손절하는 그런 힘으로 인해서 밑으로 더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죠. 가만히 놔둬 버리면 되니까. 올라갈 때는 의외로 쉽습니다. 가만 두면 되니까. 근데 이게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까지 건드리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면 그냥 그 덮어버리고 안 보는 쪽으로 그냥 손실 보더라도 그냥 홀딩하고 그냥 먹고 죽자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넘어갈 생각입니다.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현 시점에서 재건주가 유일한 그러니까 종전이 증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전이 안 되면 다 팔고 그 인버스 배팅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종전 안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몬테 벌여놓은 관세 전쟁 같은 게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따로 사고 싶은 종목들은 잘 없었고요. 일단은 그 한한령 해저 관련한 이쪽 파트
하고 재건 파트 이쪽으로 지금 계속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